안녕하세요. 최근 영상 제작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게을렀던 저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생은 짧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데요. 점점 더 분석도 좋아지고 보기에도 편한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후원 계좌도 열었는데 아래 설명란에 개인톡 링크와 함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어제 올렸던 SRO 영상의 추가로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몇 가지 정보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 했는지를 알아야겠죠. SRO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O는 FDA 직원들에 대한 윤리 규정입니다. FDA가 심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매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듯이 10월에 SRO 리스트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FDA 직원들은 이제 HLB를 매수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면 안 된다는 말은 FDA와 이해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FDA와의 이해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게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거였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폴첸 리보세라닙 인수 계약으로 로열티가 들어오기 때문에 SRO에 등록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 승인 심사를 하는 NDA에 앞서 선제적으로 SRO가 등록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는 첫 번째였던 폴첸 본계약 로열티 가능성에 손을 들어줬었는데요. 자,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로열티로 인한 매출액 발생과 9월 물질 특허 인수 공시 후 10월 SRO 리스트 등록을 들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보면요. FDA에 의해 규제받는 제품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SRO에 등록된다는 여기 규정인데요. 현재 로열티가 아닌 리보세라닙 판매 수익은 NDA를 준비 중이니까 당연히 매출이 없겠죠. 그런데 HLB는 매출이 없는데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시판 승인을 받아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은 몇 달 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월에 본계약 공시가 나온 로열티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곧장 매출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그 매출액, 재무제표에 매출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폴첸 본계약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것이 생기니까, 그리고 10% 넘는 것을 충족하는지는 HLB는 작년에 적재였으므로 10%가 넘으니까 SRO가 등록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9월에 물질특허 인수공시가 나오고 10월에 SRO 리스트에 등록이 되었죠.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영상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어떤 정보들이 추가되었길래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항상 글은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죠. 자,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Organization does not have a record of sales.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경우에, 매출 레코드가 없는 경우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제품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SRO 등록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읽고 나니까 다시 눈 비비고 보면요. 앞에 규정도 보면은 previous fiscal year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저는 저번 영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전년도 대비 올해의 매출액이 10% 이상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다시 보고 나니까 전년도면 전년도랑 전년도 대비하면 되고 올해면 또 올해 매출액 대비 10%라고 보면 되잖아요. 전년도 대비 올해 매출액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요. 요 앞에 있는 데피니션은 과거 지향적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것은 미래 지향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것은 이제 승인을 내줬는데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다가 10%가 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도. 그러니까 작년도를 총 이제 보겠죠. 왜냐면 12월 보통 이제 1년 하고서 내년에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 것을 계산을 해보고서 FDA의 레귤레이션 하에 있는 그런 제품의 10% 매출이 됐다 라고 하면은 바로 SRO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아직 NDA를 준비 중이고 임상시험 중이고 아직 시판이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SRO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장래에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봤을 때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SRO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리보세라닙은 지금 중국에서만 승인을 받고 시판돼서 판매가 되고 있죠. FDA 승인은 아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HLB가 리보세라닙 NDA를 준비 중이죠. 이 부분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FDA로부터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니까 레귤레이 상태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승인받고 시판받은 거지 아직 FDA의 그 손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뭐냐면은 이제 레귤레이시라는 말이 시판 승인까지 가는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시험부터 뭐 프리 ND, ND까지 전부 다 말한다고 하면은 또 이것도 포함이 될 수는 있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FDA에서 시판 승인까지 가는 과정을 전부 레귤레이션이라고 표현했다면은 분명 폴체인 본계약에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즉 미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FDA 규제 하에 있는 물질 특허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요 앞에 규정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헷갈리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요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부터냐, 아니면은 임상시험부터 뭐 프리 NDA, NDA 뭐 그런 과정들까지 다 포괄을 하는 의미냐라는 것에서 이게 전자에 해당되느냐 후자에 해당되느냐로 또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임상시험부터 그리고 NDA 뭐 여러가지 시판 승인까지 가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한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 특허 권리로 인한 로열티가 발생하는 것도 여기 매출 계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규정을 좀 더 보면요, 아무나 합리적 신약 개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FDA가 규제하는 환경 하에서 합리적으로 신약 개발로 이어질 것이 예상될 때 SRO 리스트에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기 전에 결론을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요게 이제 근거들을 토대로 HLB가 SRO 리스트에 포함되는 이유가 폴체인이 아니라 NDA 준비권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임상시험을 하고 NDA를 신청하는 것도 FDA의 규제 하에서 지금 신약 개발이 합리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자, 그리고 여기 문장을 제가 앞이랑 뒤를 나눈 이유가 여기 세미콜론이 있죠. 요 세미콜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것은 의미가 밀접한 두 개의 독립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한 문장들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해석 같은 경우에는 뭐 and, but, so, fo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저기서는 but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왜냐, 앞에 것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뒤에는 실적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앞에 실적에는 얘기를 하고, 그러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요러 할 때 SRO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여기 세미콜론을 이제 기준으로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각각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고요. 앞문장에서는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겠죠?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매출의 10%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SRO 기업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었고요. 뒤에 문장은 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SRO에 등록이 되느냐, 합리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봤을 때 FDA가 규제하는 환경 하에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SRO 기업으로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요 규정 어디에 속하는지 좀 헷갈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FDA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지금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왔기 때문에 리버스 에너지로 인한 실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는 실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요 뒤에는 그 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HLB는 FDA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에 실적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게 됐던 건데, 특히 요 레귤레이션이라는 말이 이게 FDA로부터 시판을 승인받은 다음부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임상시험부터 시판까지 그리고 그 후까지를 레귤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레귤레이션이랑 여기 있는 레귤레이션이랑 같다고 본다면은 그냥 임상시험부터 신약 승인 받는 데까지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해석의 경우에는 리버세나닙은 이미 FDA의 레귤레이션 하에 있는 것이고, 로열티를 받으면은 지금 실적이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HLB가 SRO에 등록이 된 이유는 요게 두 번째에 있는 규정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